약 1000만 년 전 따뜻한 바다. 수영고래 한 마리가 햇빛이 부서지는 표층을 헤엄친다.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온다.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폭이 얼은 키만 한 입이 벌어지고 100개가 넘는 톱니 같은 이빨이 빛을 가른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돌진. 바다가 붉게 물든다. 이 거대한 그림자에게는 천적이 없었다. 2000만 년 동안 그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다스린 제왕이었다. 메갈로돈. 지구 역사상 바다에 존재한 가장 거대한 포식상어.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이다. 마요세부터 플라요세 초까지 무려 2000만 년에 걸쳐 그는 전 세계의 따뜻한 바다를 지배했다. 그런데 천적도 경쟁자도 없던 이 절대 강자는 약 360만 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운석도 떨어지지 않았고 거대한 화산이 터지지도 않았다. 공룡을 쓸어버린 그런 단 한 번의 재앙은 없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이빨이 더는 바다에 쌓이지 않았을 뿐이다. 대체 누가 무엇이 바다의 왕을 끌어내렸을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떠도는 소문, 그가 아직 깊은 심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 그 진실을 화석이 남긴 단서로 하나씩 따라가 본다. 그의 무기는 입 안에 있었다. 가장 큰 이빨은 사람 손바닥을 통째로 덮고도 남는 18cm. 한 변이 어른 손바닥만 한 삼각형 칼날이 입 안에 수백 개가 줄지어 박혀 있었다. 바로 이 이빨로 계산한 몸길이가 최대 15m에서 18m로 추정된다. 대형 버스 한 대를 훌쩍 넘는 길이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메갈로돈의 골격은 대부분 단단한 뼈가 아니라 연골이었다. 죽고 나면 그 몸은 바닷속에서 천천히 녹아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완전한 뼈대는 단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남은 건 돌처럼 단단한 이빨, 그리고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척추뼈 몇 점뿐이다. 그래서 그 거대한 몸의 윤곽도, 피부의 색도, 정확한 생김새도 사실은 모두 추정의 영역이다. 우리가 아는 메갈로돈은 이빨 한 조각에서 거슬러 올라가 복원한 그림자인 셈이다. 추정된 교합력은 약 10만에서 18만 뉴턴. 현대의 백상아리보다 6배에서 10배는 강한 고래의 두꺼운 뼈마저 단숨에 으스러뜨리는 힘이었다. 메갈로돈은 그 힘으로 고래와 돌고래, 물범을 사냥했다. 그리고 이것만은 추정이 아니다. 메갈로돈의 이빨 자국이 깊게 패인 고래뼈 화석이 그 사냥의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메갈로돈의 모습. 거대한 백상아리를 그대로 부풀린 듯한 그 형상. 그런데 2025년 연구자 29명이 함께 발표한 새로운 연구는 다른 그림을 그린다. 메갈로돈의 몸은 백상가리보다 오히려 날씬하고 길쭉한 레몬상거에 더 가까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이 정당화할 수 있는 최대 길이는 약 24m, 몸무게는 무려 94톤. 그러나 흥미로운 건 속도였다. 그 거대한 몸의 순항 속도는 시속 2km에서 3km 남짓. 결코 빠르지 않았다. 영화 속 폭주하는 괴물이 아니라 서두를 필요가 없는 느긋한 절대자. 교과서가 지금도 다시 쓰이고 있는 살아있는 미스터리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왕국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번지기 시작한다. 약 350만 년 전 남북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서 파나마 지협이 천천히 솟아오른다. 한때 자유롭게 흐르던 거대한 해류의 길이 그 좁은 땅에 가로막혀 끊긴다. 바다의 순환이 바뀌고 따뜻하던 물이 서서히 식어간다. 지구의 양극에서는 얼음이 자라나고 그 얼음에 물이 갇히면서 해수면은 수십 미터씩 내려앉는다. 그가 수백만 년 동안 군림하던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조금씩 차갑고 낯선 세계로 변해 갔다. 제왕은 여전히 바다에서 가장 강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가 발 딛고 선 무대 자체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왕을 끌어내린 건 더 큰 괴물이 아니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사라진 식탁이다. 바다가 식자 메갈로돈이 즐겨 사냥하던 큰 고래들의 종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몸은 엄청난 양의 먹이를 요구했지만 그 먹이가
바다에서 점점 자취를 감춘 것이다. 두 번째 용의자는 더 작고 영리한 후발주자다. 비슷한 시기 우리가 잘 아는 백상아리가 바다에 등장한다. 백상아리는 더 적게 먹고도 살아남았고 더 빠르게 번식했다. 거대한 메갈로돈과 같은 먹이를 두고 특히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메갈로돈과 경쟁하며 조금씩 그 자리를 빼앗아갔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세 번째 용의자, 바로 사라진 요람이다. 메갈로돈은 따뜻하고 얕은 연안을 새끼를 키우는 보호구역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과 파나마의 해안에서 발견된 어린 개체들의 이빨 무더기가 그 흔적이다. 그런데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새끼들이 안전하게 자랄 그 얕은 요람이 하나둘 사라졌다. 어른 제왕이 쓰러지기 전에 다음 세대를 키울 공간이 먼저 무너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 최근 연구는 메갈로돈이 주변 바닷물보다 천이 높은 부분적으로 따뜻한 피를 가졌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거대한 몸을 들여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에너지는 곧 끝없이 먹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바다가 풍요로울 때 거대함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관이었다. 그러나 바다가 씻고 먹이가 줄어든 순간 그 거대함은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결국 메갈로돈을 무너뜨린 건 어떤 단 하나의 적이 아니었다. 식어가는 바다, 줄어드는 먹이, 사라지는 요람, 그리고 영리한 경쟁자. 그 모든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왕의 시대를 닫았다. 그렇다면 그가 아직 심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말한다.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이다. 메갈로돈처럼 거대한 포식자는 먹이가 있는 바다 표층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거대한 생명체가 인류의 눈을 피해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 깊고 차가운 심해는 따뜻한 바다에 적응한 그의 몸과 맞지도 않는다. 어떤 탐사에서도 그의 DNA도 음파 신호도 생태계의 흔적도 발견된 적이 없다. 한때 수많은 사람을 속였던 그 다큐멘터리는 사실 가짜 영상과 고용된 배우로 만든 연출이었다. 메갈로돈은 약 360만 년 전 분명히 사라졌다. 화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00만 년 동안 바다를 지배한 왕은 운석이 아니라 천천히 변해가는 세상에 무너졌다. 가장 거대했기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발밑의 바다 어딘가에는 그가 남긴 손바닥만 한 이빨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 한 시대의 왕이 남긴 단 하나의 비문처럼.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메갈로돈보다 훨씬 더 오래된 바다의 또 다른 포식자다. 이빨 대신 거대한 뼈판으로 무장한 갑옷을 두른 대본기의 괴물, 둔클러스트스. 다음 편에서 그 압도적인 턱의 비밀을 만나본다. 고생물 극장의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구독과 함께 다음 영상을 지금 이어서 보길 바란다.